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2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쟁은 길어질수록 전선뿐 아니라 국제 질서의 구조를 서서히 흔듭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단순한 병력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선택을 연쇄적으로 촉발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세계대전, 더 나아가 핵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것은 세계대전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발언은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국제 정치에서 이러한 언어는 종종 외교적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것은 러시아와 북한을 향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개입을 확대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동맹국을 향한 압박입니다. 지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셋째, 국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전략적 수사입니다. 세계대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핵 보유 강대국 간 직접 충돌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미국 같은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정면 대치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상황은 재래식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직접 충돌을 극도로 피하려 합니다.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존재한다기보다 사용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역설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계단처럼 확대됩니다. 이를 군사 이론에서는 확전의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제한적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목표 확대입니다. 이어 보복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동맹국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마침내 직접 충돌의 위험이 커집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더 깊이 타격해야 한다는 명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자국 영토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토는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각 단계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다음 단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정의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핵 보유국 간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의 생존 문제입니다. 상호 확증 파괴 MAD라는 개념은 냉전 시대에 형성된 억제 구조입니다. 어느 한쪽이 핵을 사용하면 상대도 보복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공멸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구조는 역설적으로 전면전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억제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억제는 계산이 정확할 때만 유지됩니다. 오해나 오판이 개입하는 순간 억제의 균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핵전쟁은 대개 의도적으로 시작되는 전쟁이 아니라 위기 관리 실패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핵전쟁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이른바 24분 시나리오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이를 탐지하고 지도자는 몇 분 안에 대응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발사 탐지, 확인, 판단, 대응 명령까지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문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내려지는 판단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경보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몇 차례 오판 직전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개인의 신중한 판단이 위기를 막았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핵전쟁이 당장 일어난다는 예측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결정 시간이 짧을수록 실수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 자원과 인력에서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 속에서 전략적 협력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교환의 성격입니다. 단순한 재래식 지원을 넘어 전략적 기술 협력으로 확대될 경우 동북아 안보 환경은 변화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향상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한 전장의 변화가 다른 지역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할 것인가, 직접 군사적 개입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접 개입은 한반도를 새로운 긴장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 책임을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선택은 관리입니다. 위기 소통 채널 유지,
방어 역량 강화, 동맹 협력 강화. 이러한 조치들은 확전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핵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지도자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이전 단계, 즉 판단 구조가 압박 속에서 왜곡되는 순간입니다. 정치적 압박, 정보의 불완전성, 기술적 오류, 감정적 대응, 이 모든 요소가 겹칠 때 위기는 커집니다. 따라서 핵위기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공포는 관심을 끕니다. 그러나 정책은 공포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전쟁 시나리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 예언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국제체제는 수많은 완충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 체계, 외교 채널, 위기 관리 매뉴얼, 동맹 협의 구조. 이러한 장치들은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치들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파병 자체가 곧 핵전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전의 사다리에서 새로운 단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위험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사건들의 연결에서 발생합니다. 핵전쟁은 일어나기로 결정된 사건이 아니라 멈추지 못한 연쇄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 체계의 균형이 얼마나 섬세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강한 무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명확한 신호, 계산 가능한 대응, 오해를 줄이는 소통. 결정이 몇 분 안에 내려질 수 있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판단입니다. 핵전쟁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불가피한 운명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의도된 파괴보다 통제되지 않은 오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버튼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냉정함입니다. 확전을 막는 힘은 과격한 언어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선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